수급 보겠습니다. 여전히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 매도 물량이 조금은 좀 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과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까지 수급 어떻게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이 외환시장도 매도를 조금씩 하고 있고, 선물도 매도였다가 지금 방금 매수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있고요. 기관도 양시장 좀 매도는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미중시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 대화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연준의 어떤 긴축, 특히 이제 큐티 같은 이런 내용들이 연말 정도에나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급반등세가 나타났고요. 미국장이 이제 이틀 연속 급등세가 좀 나타나서 우리 시장 오늘 또 월요일 날 좀 갭상승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 여파가 이제 미선물 이제 급락세로 이어지면서 그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생각보다 강하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좀 다소 아쉽지만은 나스닥 선물이 3% 넘게 시초가를 형성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1.87% 그리고 다우도 1%, 1.2% 정도 마이너스를 해서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이면서 우리 시장도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어떤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매도세가 별로 없습니다. 좀 약한 모습이고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일부 투신에서도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도 뭐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상당히 약재가 많이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됐지만은 지난 주말에 미국장에서 알다시피 뭔가 어떤 시장이 조금만이라도 그 완화적인 내용이라든가 좀 조그만의 호재에도 좀 민감하게 그러니까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으로 지금 시장이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시장의 낙폭이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은 악재보다도 호재도 민감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뭐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는 거는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은 조정 받았을 때는 보시던 종목들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나왔다고 보시네요. 네, 그러면은요, 맞습니다. 리스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주목하고 계신 쪽 어딘가요? 네, 당연히 외국인 매수죠.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외국인이 10시기 구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요. 삼성 SDI입니다. 줄기차게 팔던데 오늘장은 10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가 탄력은 한 1.6% 정도 많이 강하지는 않네요. 두 번째가 기아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러시아발 좀 악재에 노출된 종목이라고 거론이 되는데 외국인이 산다. 잠시 후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과 한국항공우주, SK하이닉스, LG노텍, 포스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주들도 좀 보이는 듯 하고요. 외국인 사는 종목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잡는 쪽은 아무래도 원전 관련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지금 눈에 띕니다. 오늘 한국전력이라든가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원전과 그 방산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고 그리고 마이크론과 그 웨스턴 디지털이 그 낸드 가격 10% 올려 그 인상한 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SK 하이닉스 쪽에도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마이너스 1.63%에서 지금 강보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낸드 가격 그 인상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둘 수 있겠고요. 기판 쪽에서 LG 이노텍도 외국인들 꾸준하게 저가 매수를 하면서 대략 이제 32만 원대에 좀 지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아차가를 매도하고 현대차도 그러니까 기아차를 사는데 현대차를 매도하는 거는 아직 현대차가 좀 더 그 낙폭과대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가지 않은 모습이고요. 기아차도 오늘 장중 거의 과매도권 부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둘 다 악재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는 이제 거의 이제 그 약간 과매도의 부근에 좀 온 상태라서 저가 매수는 좀 들어올 것 같고요. 그 외국인 일방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그동안의 움직임이 현대차보다 기아가 좀 더 견조한 모습이고 오늘 전저점을 깬 상태에서 기아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현대차는 전저점을 진작했겠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하락이 좀 나온 모습이라서 애초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그 추세는 기아가 좀 더 항상 강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 1개월 의무보호 예수 물량 해제되면서 오늘 좀 시세가 좀 약한 모습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 비중이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러시아 1위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원전에 대한 비가 좀 바뀌는 뉴스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 종목도 급등세가 나오는데 그런 급등세가 나온 종목들은 또 두산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차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 따라가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급등하는 원전주에 대해서 한차히 실현하고 있다. 이 부분이 또 짚어주시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서는요. 네,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 쪽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입니다.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LNF 40억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이거래를 연속해서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73%가량의 상승세입니다. 두 번째, 좀 전에 추천도 나왔는데요. 컴투스 홀딩스네요. 세 번째 종목이 쉼텍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네오크레마, 인트로메딕, 위메이드, 자이언트 스텝, 시총 상위 있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좀 작아진 느낌도 봤는데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네, 일단 그 2차 전지 쪽에 LNF가 좀 눈에 띄는데요. 근데 초반에는 F4 BM 매수가 좀 제법 있었는데 이게 좀 매도로 좀 바뀐 게 조금 좀 달라진 모습이고 JP모건 쪽에서 갑자기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로 좀 뷰가 바뀐 상황이고요. LNF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테슬라 쪽에 그 협력이 좀 들어가면서 좀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양극재 쪽에 그 쇼테지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LNF 쪽에 지금 다른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현재 LNF가 가장 강한 모습에 있어서 에코프로 BM이랑 LNF의 실적이 이제 3년 정도 되면은 영업이익 단에서 비슷한 흐름이 될 텐데 일단 지금 에코프로 BM 자체에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 모습은 LNF 쪽으로 좀 더 수급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다만 조심할 것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상생의 이유로 지금 그 납품 업체들한테 특히 이제 소재 업체들한테 CR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 인하를 좀 압력이 올해는 좀 제법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단가 인하 압력으로 인해서 실적 추이가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2차 전지 쪽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게임주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바닥 잡고선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라서 오늘 2차 전지라든가 게임 쪽 그 코스피 대표 종목들의 좀 반등세가 좀 나타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판 쪽에서 신텍 같은 경우가 4분기 그 컨센서스 상회 실적 나왔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 영업이익이 3천억대가 그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연간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한 2,300억대였는데 회사에서 3천억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그 목표 주가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전체적으로 증권사 목표 주가도 7만 원 이상대 다 상향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떠 있어서 부담스럽지만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끌고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나중에 이제 심택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목표 주가 상향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엔터주라든가 리오프 관련돼서 SCM, DOU, JYP 엔터 이런 엔터주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종목 12월 13일에 저희 방송에서 이 코너에서 좀 당시 추천을 해주셨을 때 4만 원 하회하는 가격에서 샀다가 1차 목표가 5만 3천 원이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이미 돌파가 된 상황이고 방송에서 2차 목표가로 한 6만 2천 원 좀 주셨는데 여기에서 목표가 좀 더 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시가총액 지난번에 이제 2조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975억이고요. 내년에 그 3,190억 정도 컨센서스가 있어서, 일단 시가총액 2조 9천억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7만 원은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라서, 일단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2천 원 2차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상향하고, 디테일하게는 제가 다시 한번 수요일 정도의 목표가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택입니다. 사실 12월 달에 추천 당시에 사신 분들 지금 한 30% 이상 크게 수익 내고 계실 텐데요. 조금 더 업사이드, 좀 더 욕심을 크게 가져보셔도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가격을 주실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수급 관심주로 가져오셨나요? 근데 오늘 JS 코퍼레이션이고요. 네. 그래서 JS 코퍼레이션이 지금 한 6% 올라가고 있어서 좀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가격을 좀 이때 깔아서 잡아야 될 것 같고 4분기 후기 실적이 상당히 나왔고 1분기도 실적 상대가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 일단 2023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이제 피카 오류가 있다 보니까 동사 이제 밸류를 좀 못 받다 보니까 현재는 역사적 밸류에서 하단 구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서
동사가 이제 그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가 셧다운을 피하면서 이제 외형 성장이 나타났고, 동사가 이제 그 2020년도에 그 약진 통상을 인수하면서 핸드백이라든가 이런 자파 쪽 중심에서 이제 의류 쪽도 외형을 확장하면서 지금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 리오프닝에 따른 핸드백과 의류 수요 증가 전망에 대해서 이게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사가 워낙 이제 재무 구조도 안정성이 있고 그 단가 협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이제 주문한 거에 대해서만 지금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재고 리스크도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좋고 올해 2023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그리고 밸류도 지금 상당히 싸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사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추정 EPS가 4,484원이고 내년에 5,639원인데 대진입구에서 한 25,000원 45,000원 목표가 내서 현재 가격 나쁘지 않은데 오늘 일단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25,500원 이하에서 들어올 때 좀 잡아보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그 트레이딩 콜에서 35,000원이고 밸류 쪽으로는 45,000원 정도 잡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6% 정도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서요. 현재가에서 사시면 안 되고요. 26,350원이 현재 주가인데 조금 더 아래쪽에서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500원 정도에서 사보면 어떨까? 이렇게 가격 전략 주시고요. 1차 목표가 35,000원, 2차로는 45,000원 정도까지 손절 라인은 2만 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바라봤습니다.